3차원에서의 좌표계 중에서 원주 좌표계를 볼까요? 실린드리컬 코디네이트에서 원주 좌표계, 원통 좌표계, 오늘 같이 보기로 하죠, 그죠? 그래서 원주 좌표계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구면 좌표계가 있어요. 3차원 좌표계는 이제 뭐 주로 많이 쓰는 것이 이렇게 있으니까 직교 좌표계 외에 좀 더 알고 있으면 좋겠네요, 그죠? 그래서 원주 좌표계는 이제 극좌표를 조금 이제 확대했다고 생각하면 되겠다. 그래서 3차원 공간에서 어떤 점을 표시해요. 그래서 얘가 이제 x, 얘가 y 이렇게 표시해요. 그럼 이제 이 3차원 좌표계에 있는 xyz에 대해서 요 점에 정사이 있을 때 요만큼의 길이, 얘를 r, 그 다음에 반시계 방향의 세타, 그 다음에 높이를 잡아서 얘를 g만큼. 그래서 얘는 이제 r 세타 g만큼 움직여요. 그러면 이제 R이 약간 움직이고, 그 다음에 세타가 약간 움직이고, G가 약간 움직이는 형태. 그래서 R이 약간 움직이고, 세타가 약간 움직이고, G가 약간 움직이는 형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러면 R이 약간 움직였어요. 그죠? 그래서 R이 약간 움직였으니까 이런 형태에서 R이 약간 움직여요. R이 약간 움직였어. 그리고 세타가 약간 움직여서 얘가 세타만큼이고, 그다음 R이 약간 움직였죠. 그래서 이만큼이고, 높이가 이제 그래서 이렇게 움직여서 높이가 움직였으면 그런 형태가 이런 모양으로 만들어지겠지. 그래서 형태로 따지면 이제 얘는 형태로 이렇게 모양이 생기고 이쪽 방향이 더 좋을 뻔했네, 그죠? 그래서 R이 약간 움직이고 세타가 약간 움직이고 그다음에 높이가 약간 움직이는 형태는 이제 이러한 모양이 되죠. 그래서 이러한 모양으로 모양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러한 것이 이제 어떻게 구성이 될 건가? 그러면 이제 작은 길이가 작은 만큼의 얘가 이렇게 변했을 때 얘를 이제 어떻게 근사할 거냐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이 그림은 지우는 게 좋겠다, 그죠? 음. R이 약간 움직이고 세타가 약간 움직이고 G가 약간 움직일 때의 그 값을 구해볼까요? 그래서 우선은 이제 얘를 R 곱하기 얘가 R의 어떤 대표값 곱하기 세타 값이 되죠. 그래서 R 곱하기 델타 세타 값이 돼요. 그 다음에 얘의 값을 정하고 그 다음에 얘의 값을 정하면 얘가 델타 R만큼 얘의 값을 정하면 얘가 델타 G만큼 해서 얘가 이런 모양이 되죠. 그래서 작은 하나의 부피를 R의 대표값 곱하기 델타 세타 델타 R 델타 G로 이렇게 정리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이러한 형태로 X와 Y와 G의 형태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원주 좌표계로 이제 형태를 정리하면 이래요. 원통 좌표계 혹은 원주 좌표계라 불러. 그래서 얘는 이제 식이 x의 값은 r 코사인 세타, y 값은 극좌표니까 y 값은 r 사인 세타 값이 되고 이제 g의 값을 g로 변환하는 그러한 세타죠. 그래서 이렇게 x와 y와 z를 r 세타 g에 관한 함수로 이렇게 표현했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면 좋은 점이 있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좋은 점이 적분할 때 상당히 이제 편할 수 있고, 적분 중에서도 원주좌표와 구면좌표를 도입해서 풀면 좋은 문제들이 있을 테니까, 예를 들어서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 원기둥이 있고, 그 다음에 g는 4, 평면이 있고, 그 다음에 g는 1 마이너스 x제곱에 마이너스 y제곱으로 둘러싸인 이러한 형태에 대해서 어, 얘에 대해서 한번 보죠. 원통이 있어요. 원통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고, 가운데가 이제 구면으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어요. 그래서 얘가 이제 이렇게 돼 있는, 구면이 돼 있는 이러한 형태에서의 어떤 덩어리의 질량을 구하는데, 그때 밀도가 지금 원점에서의 거리에 대해서, 축에 대해서, 거리에 대해서 일정화 되어서 Z축에 대해서 얘기할까요? 축에 대해서 거리에 대해서 이 값이 일정하니까 함수 자체를 이제 x, y, y, z로 놓으면 축에 대해서의 거리에 대해서 일정하니까 k 매의 루트에 x 제곱 더하기 y 제곱 이렇게 놓을 수 있겠네.
축에 대해서 이 거리에 대해서 일정하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비례한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놓고 이제 시작을 하죠. 얘는 이제 g부터 먼저 움직이면 g의 값은 1-x 제곱 마이너스 y 제곱부터 높이가 4까지 그때의 밀도에 대해서 x 제곱 더하기 y 제곱을 g 방향으로 먼저 적분해요. 그 다음에 그때 바닥의 영역은 이제 정사형 영역을 얘를 이제 중적분의 형태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만들면 이 값은 a 위에서 4k의 루트에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되고 그 다음에 빼기 k 곱하기 루트에 x제곱 더하기 y제곱에 1-x제곱 마이너스 y제곱 이것만큼의 da가 되거든요. 적분이 그냥 하면 굉장히 복잡해지는데 이제 이 적분 영역이 어디 와서 바닥에 있어요. 바닥에 이렇게 생겨 있는 얘가 적분 영역이 정역이 됐어요. 얘가 전체 영역의 xy 평면 위에 정사형 값이에요. 반지름이 지금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이제 1이 되어 있죠. 그래서 얘는 형태가 4k xr 코사인 yr 사인에서 4k 값에 있는 r이 붙어 있고 빼기 k 값에 있는 r이 붙어 있고 1 빼기 r의 제곱이 붙어 있는데 거기에 극좌표라서 한 번 더 나온다 그랬잖아. r 한 번 더 나오고 r의 값은 0부터 1까지 z의 값은 0부터 2파이까지로 정리가 되죠. 엄청 심플하잖아요. 그래서 0부터 2파이까지 3분의 4k의 r의 세제곱이었으니까 k로 끝났고 r의 제곱이어서 얘는 빼기 kr의 제곱 앞에 거랑 정리할 거랬네. 이거의 3배니까 앞에 거랑 같이 계산하죠. 한 번 더 계산합시다. 불편해도 4kr 그 다음에 얘는 0부터 1까지 그래서 3kr이 되고 그 다음에 빼기 kr의 세제곱 kr의 4제곱에 dr dz 한 번 더 정리하는 걸로 그래서 0부터 2파이까지 얘는 2분의 3k r제곱해서 대입했고 빼기 5분의 k에서 대입했어요. 그래서 dz 값이고 10분의 15 그래서 10분의 15 빼기 2k 곱하기 2파이가 되겠네. 그래서 이 값은 5분의 13파이가 되나요? 그래서 5분의 15, 2, 13파이가 계산이 어디 잘못됐나 봐요. 다시 한번 볼까요? 3kr, 4kr 여기가 아래 제곱이네요. 여기 계산이 다시 계산이 잘못됐어요. 짚고 넘어갑시다. 여기가 적분하면 RK, 3KR 제곱이 되고 일단 뒤에 거는 세제곱, 4제곱 맞고요. 그래서 이 값은 0부터 2파이까지의 R 세제곱 그래서 K가 되고 빼기 5분의 1 K가 됩니다. 그래서 5분의 4 K가 되네. 그래서 5분의 4 K 곱하기 얘가 5분의 R 세제곱 5분의 1 왜 자꾸 틀리죠? 부호가 여기가 더하기네요. 그죠? 더하기. 그래서 자꾸 틀리는 거구나. 그래서 마저 계산하면 이제 5분의 6K, 12K 파이 이렇게 되겠네. 계산이 좀 그래서 버벅거렸네. 영역 자체를 바꾸는 거. 그래서 목적이 어떻게 계산이 돼 버렸어. 그래서 얘가 이제 원통 좌표기예요. 원주 좌표기예요.
아이고, 원주좌표기 예를 하나 더 들고 가면 좋은데, 다시 한번 볼게요.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그 다음에 루트에 4 마이너스 x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루트에 4 마이너스 x 제곱, 그 다음에 루트에 x 제곱 더하기 y 제곱. 이 적분만 보면 엄청나게 복잡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x 제곱 더하기 y 제곱을 적분하는 거예요. g부터 먼저, 그다음 y, 그 다음에 zx를 하자. g의 값이 2다. 그 다음에 g의 값이 이게 뭐죠? g의 값이 루트에 x 제곱 더하기 y, 이게 뭐예요? 이게 이제 저기예요. 그죠? 그래서 얘가 g는 이런 형태. 얘의 목적이 얘의 형태가 이렇게 돼 있는 g는 2. 그 다음에 이렇게 돼 있는 뿔의 모양이죠. 뿔. 저기 콘 모양이죠. 이러한 형태가 됐어. 얘를 이제 접근하는 거예요. 그러면 좀 얘는 나머지의 y 값과 x 값은 이렇게 반지름이 2인 1 이런 뜻이네요. 그죠? 그래서 얘가 x 제곱 더하기 y 제곱은 얘가 4 이렇게 돼 있는 그런 값이죠. 얘가 이렇게 반지름이 2인 1 이런 거예요. 콘에서 하나 이런 뜻이. 그래서 얘를 계산할 때 그러면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이렇게 계산을 하면 한참 걸리거든요. 그래서 방법을 이제 잘 생각하는 거예요. g부터 먼저 해요. g부터 먼저 계산을 해버리자. 그래서 2배의 x제곱 더하기 y제곱 곱하기 x제곱 더하기 y제곱에 2분의 3제곱 왔어요. 그래서 얘를 이제 바닥으로 떨어뜨렸어요. 바닥의 영역으로 떨어뜨렸어. 반지름 2야. 자, 극좌표로 가죠. 그래서 2r 제곱에 r의 제곱이니까 r 세제곱에 극좌표 변환할 때 dr, r 한번 나오고 dr, d 세타 r의 범위 0부터 반지름 2라고 했고 세타 0부터 2파이까지로 했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면 편하죠. 그래서 0부터 2파이까지의 2r의 세제곱, 그래서 4분의 2r의 4제곱, 여기 r의 4제곱, 5분의 1r의 5제곱에 0부터 2까지의 d 세타 값이 되고, 이것은 2분의 1 곱하기 16, 그 다음에 5분의 1 곱하기 얘는 32 곱하기 얘가 2파이가 돼요. 그래서 얘는 이제 5분의 16파이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니까 편하죠. 자, 얘가 이제 원통좌표기를 이용해서 3종 접분을 조금 쉽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구면좌표. 구면 위에 있는 점을 이제 어떻게 하면 좀 쉽게 나타낼 수 있을 건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얘는 이제 XYG 공간 위에서 어떤 점이 있어요. 얘를 어떻게 표시할 거냐. 그래서 로우라고 표시해. 거리. 그 다음에 바닥에 내려서 얘의 정상에 대해서 이만큼에 대해서 얘가 x축이 되니까 이게 세타. 그래서 얘를 로우 값으로 먼저. 그래서 원점에서의 거리. 그 다음 값으로 이제 세타. 그래서 x축에서 그 다음에 g축에서 얘가 g축인데 g축의 양의 방향에서 쓰러지는 관계는 이제 파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파이다 한다. 그러면 이제 이 값은 얼마냐? 여기서 xy 평면에서 얘는 이제 루의 사인의 파이 값이죠. 얘가 루의 사인의 파이 값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 x 값은 얘가 이제 x 값이니까 그래서 x 값과 y 값은 얼마냐면 x 나중에 외우면 좋은데 로의 사인의 파이 곱하기 코사인 세타 y 값은 로 사인의 파이 곱하기 사인 세타가 돼요. 그 다음에 g의 값은 로의 코사인의 파이 값이 되거든요. 그래서 얘는 이제 외우시면 나중에 쓸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이 이제 직교좌표와 구면좌표 사이에 이제 관계가 되죠. 그래서 이러한 형태로 이제 주어지는 모양이 됐습니다. 그래서 삼중접근식을 이제 그러면 여기서 로우가 약간 변한다. 여기서 로우가 약간 변한다는 것은 이제 원점에서의 거리가 변한다는 뜻이니까 여기서 구면으로 이제 깎이는 거죠. 그래서 얘가 이렇게 바뀌고 로우가 거리니까 약간씩 깎이는 거죠. 그래서 형태로 보면 이렇게
로우가 약간 움직이고, 그 다음에 세타가 약간 움직이고, 그 다음에 파이가 약간 움직이면 이러한 형태가 돼요. 그래서 로우가 약간 움직이고, 세타가 약간 움직이고, 그 다음에 파이가 약간 움직여서 이러한 형태로 아주 단면의 모양을 이제 정리할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돼 있어요. 대충 비슷하죠? 그래서 이러한 형태가 돼 있으니까 형태로 보면 이제 얘를 어떻게 정리할 건가에 대한 얘기죠. 그래서 얘가 델타 파이 값이에요. 델타 파이. 그렇죠. 그래서 얘의 값을 이제 먼저 하나씩 정해야죠. 얘의 값은 로 값에 대해서 어떤 기준점에 대해서 얘가 델타 파이 값이 되죠. 그래서 이만큼. 얘의 값은 이렇다. 그 다음에 얘는 뭐죠? 얘는 이제 델타 로 값인가요? 그래서 델타 로. 그 다음에 이 형태는 뭐죠? 얘는 이제 얘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제 얘의 값이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얘가 누구죠? 얘가 로의 값에 대해서 사인의 파이 값에 대해서 델타 세타가 되겠네. 그지? 그런 모양이 되죠. 그래서 전체는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해서 얘의 형태를 로의 스타의 전체 제곱에 사인의 파이 값으로 델타 세타, 델타 파이, 델타 로 이렇게 정리해서 얘의 부피를 근사를 해요. 이러한 모양으로 근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나중에 이제 야코비안 값으로 정리가 될 텐데 지금 당장 우리는 이제 얘를 어떻게 근사할 건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번 보면 어떤 반지름이 1인 공이 있어요. 그래서 얘는 이제 이에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g의 제곱의 전체의 2분의 3제곱에 대해서 dv를 하라. 그래서 얘는 이제 반지름이 1인 공이라게 유닛 볼이라고 해서 얘를 정리해요. 그러니까 반지름 1인 이제 공이니까 얘는 이거 로우가 제로부터 1까지다. 그 다음에 파이 값은 제로부터 파이까지 위에서 쓰러지는 가격이거든요. 얘는 이제 이렇게 쓰러지는 가격이니까. 그래서 이제 세타 값은 제로부터 2파이까지가 되었어요. 그래서 얘를 정리하면 이 값은 얼마다? 이 값은 고치면 2의 로우의 제곱에서 로우의 세제곱이 나오고 로 제곱의 사인 파이 값이 나오고 D로 D 세타 D 파이가 되어서 로부터 하면 제로부터 1까지 세타는 제로부터 2파이까지 그 다음에 D 파이 값은 제로부터 파이까지로 계산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뭘 잘못 눌렀나 봐. 그래서 이 값을 계산해서 제로부터 2파이까지로 얘를 계산하면 얘는 이제 3분의 1 곱하기 2의 로의 세제곱에 사인의 파이를 로에 대적분했으니까 제로부터 1까지를 대입을 먼저 해요. d 파이가 됐어요. 그래서 나머지는 계산 다 했죠. 3분의 1 값은 로우가 되고 그 다음에 얘가 2에다가 로에다가 1을 대입하고 0을 대입하는 그래서 1 대입하면 얘는 2, 그 다음에 1 곱하기 사인 파이가 남네요. 그죠? 그래서 제로부터 파이까지의 사인의 파이를 먼저 적분 d 파이 값으로 그 다음에 세타 값은 여기서 2파이가 되네요. 그죠? 2파이가 됐어요. 그래서 이 값은 3분의 2파이 곱하기 2 마이너스 1 값 곱하기 사인 파이를 적분하는 거였나? 2가 되죠. 그래서 이것은 3분의 4파이 곱하기 2 빼기 1 됐어요. 그래서 얘가 이런 모양으로 적분이 돼요. 즉 근사를 이제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얘기. 작은 부피를 이제 로우가 약간 움직이고 세타가 약간 움직이고 얘가 어떻게 달라지는가에 대한 얘기. 구면좌표기에서는 로우 제곱 사인 1파이만큼 나오더라. 원주좌표기에서는 이제 R만큼 나오더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적분해서 전체를 알 수 있어요. 물론 이제 이거에 대한 이론적인 근거는 다음 시간쯤 되면 야코비안 값을 계산하면서
알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책의 진도가 이제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것뿐이고, 뭐 굳이 이 모든 것들을 하나씩 이렇게 갈 일은 없는데, 조금 다르게 설명할 수 있어서, 다변수 다중적분에서, 삼중적분, 중적분에서의 이제 변수 변환에 관한 얘기는 15장 뒷부분에 가서 얘기하게 되겠습니다.